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3주년 기념 제주 해녀문화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크게 제주 해녀문화 지속보전과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다원적 시각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해녀문화의 지속보전과 관련한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 종합 토론이 이어지겠고 2시부터 시작되는 2부 행사에서는 해녀 항일 운동에 대한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의 지속 보전을 주제로 하는 제1부 첫 순서는 제주 해녀 문화의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유철인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유철인입니다. 원래 주어진 주제가 제주 해녀 문화의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과제였는데요. 그저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있는 제주 출신의 팀장님이 단톡방에 이 웹자보를 올렸어요. 근데 저도 웹자보는 못 봤었는데, 그래서 글로벌 가치가 뭐냐? 해서 제목을 제주 해녀의 유산화와 재활성화라는 걸로 내가 바꿔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러면 이미 무형유산이 됐는데 유산화는 또 뭐냐? 그런 톡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왜 제주 해녀를 유산으로 했는지, 즉 유산화 과정을 지금까지 소개를 하고 그 의의를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유산화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개회식 때 우리 강희심 협회장님이 아디스아바바 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2006년 해녀박물관이 개관되는 기념 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제안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10년 만에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제가 긴장이 풀렸는지 아디스아바바에서 제주도에 오자마자 폐렴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폐렴의 그 균이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제가 두바이를 거쳐서 왔다 그랬더니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감금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3년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해녀가 누구인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지만 다시 이제 상기하는 의미에서 하고 그다음에 유산화, 그다음에 유산으로 지정을 함으로 이래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다시 재활성화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해녀는 공기 공급 장치 없이 무자맥질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기 공급 장치 없이 잠수해 가지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 가면 바자우족이라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데 한국과 일본에만 이걸 직업으로 하는 것이 남아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해녀들의 물질 작업을 나잠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산소 공급 장치 없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소를 공급하면은 죽는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공기를 주입해야지. 그래서 여기 이 해수부의 어업유산 자문위원장님, 유정권 박사님도 와 계시는데 이게 공기 공급 장치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잠업의 이 나자가 벗으려고 잠은 자맥질할 남자인데요. 잠자인데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는 그렇게 일본의 아마들이 일본의 해녀들이 하는 어업을 나 잠수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버슬 나자에다 잠수 들어가서 어업한다는 건데 이 아까 또 강혜심 회장님도 벗고 들어갔다고 말을 하는데 이 나잠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다 물옷을 입었든지 현재는 고무잠수복을 입는데 나잠어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벗었다는 게 옷을 벗었다는 게 아니라 이 공기통 스쿠버 장비 없이 그걸 벗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일본에서는 벗고 했습니다. 위에는 다 윗몸은 다 벗고 했기 때문에 나 잠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역시 유정근 박사님 이 시행령을 개정을 할 때 나잠어업 대신에 해녀어업, 즉 해녀가 이미 국가어업유산도 돼 있고 국가무형문화재로 돼 있으니까 해녀들이 하는 어업으로 규정을 해도 나잠어업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해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여기 굉장히 많이 계실 테지만 제가 항상 해녀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퀴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제주 해녀하고 그다음에 조오련이라는 수영선수, 조오련이라는 수영선수를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으로 금메달 자유형을 딴 아시아의 물개. 그다음에 수중 발레 선수, 물론 대표 선수 한국 대표 선수가 나왔는데 세 사람이 수영장에 다이빙할 수 있는 데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누가 가장 오래 있었는가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가장 오랫동안 물속에서 버텼을까요? 네, 해녀라고 먼저 탁 나오는데 해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해녀라고 말씀하신 분은 해녀 자신인 것 같고 예, 한 10대분. 그다음에 조오련 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손을 답을 아시는 분도 있는데 안 드시네요. 그다음에 수중 발레 선수. 예, 그러면 15 더하기 0 더하기 0은 몇일까요? 간단한 산수. 지금 한 70분쯤 와 계시는 것 같은데 15 더하기 0 더하기 0은 70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첫 시간에도 항상 퀴즈로 시작하는데 이 간단한 산수가 맞으면 제가 진도에 그러니까 강의 진도에 상관없이 종강을 하겠다고 하는데 38년간 한 번도 미리 종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손을 안 들었다는 소리인데 어쨌든 가장 많은 숫자가 해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해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도 아까도 해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해녀분이신 것 같은데 해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분 만에 제일 먼저 해녀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예, 뭐 이렇게 물어보면 바닷물이 아니고 수영장이라서 또는 잡을 것이 없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해녀분들이 반복적으로 물질 작업을 해서 언제 물 위로 올라와야지 되는지 몸이 스스로 알고 있어요. 지금 떠오르지 않으면 내 목숨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속에서 숨을 쉬면서 하는 거를 이제 물숨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해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에 거쳐서 몸이 배워가지고 물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해녀는 유산이 문화와 어업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문화에서는 제주도 특별가치도 지정으로 무형문화재가 1호로 해녀 노래가 1971년이고 그다음에 3년 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역시 도 지정으로 해녀의 물옥과 물질 도구가 민속문화재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에 국가무형문화재. 근데 국가 단위로서는 가장 먼저 된 게 국가 중요 어업유산이에요. 2015년 12월에.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문화 이전의 어업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더 먼저 국가 차원에서, 물론 도 차원에서는 해녀 노래라든지 무록과 물질 도구가 지정은 돼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2016년 11월 30날 등재가 됐는데 이게 등재 인증서입니다. 근데 아직도 네이버를 찾아보시면 11월 30일 현지 시간 오후 6시 50분쯤인가요? 7시인가 그랬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1일 벌써 됐을 때라서 네이버를 찾으면 잘못된 정보로 해녀가 12월 1일 날 등재됐다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모든 국제 행사는 현지 시간, 그러니까 그 국제 행사가 벌어진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11월 30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등재 제안을 제가 2006년도에 처음 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등재를 제안한 것은 당연히 해녀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거보다 더 걱정스러운 거는 노령화가 심해져 가고 있다. 근데 이 해녀 문화에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물 위로 언제 올라야 되지 않은 거 몸이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해녀들이 물질 작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몸에 새겨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유네스코 협약에서 이야기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맞겠다. 그다음에 유네스코 협약에서 강조하는 게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성인데요. 이거는 뭐 유엔사나 모든 기구에서, 국제기구에서 가장 큰 화두가 지속가능성, 다음 세대의 이 지구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데, 물질이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스쿠버 장비를 가지면은 숨을 물속에서 쉽게 쉬면서 공기를 받으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숨을 참으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원 관리라든지 잡을 수 있는 해산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유네스코 협약에 굉장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구성비를 보시면, 물론 이제 가장 해녀의 숫자가 많았던 때는 1966년에 24,00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이 대부분인데, 제가 2016, 2017, 2018 이렇게 사이에, 이게 이제 연말 12월 말 기준인데요. 이거를 제시한 거는 2016년 11월 30날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그 다음 해에 20대 해녀가 한 분 등장했어요. 2018년에는 5분이 20대, 그리고 30대와 40대도 58명, 63명, 75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하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제가 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2016년에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베바에서 정부간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저희가 제주도가 그 정부간위원회를 유치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폐막식 만찬 때 제 옆에가 유네스코 무형유산과장님이 앉으셨는데, 그분이 저보고 해녀가 등재된 지 1년이 됐는데 어떤 변화가 좀 있느냐 저한테 여쭤볼 정도로 등재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젊은 해녀들이 조금씩 나오겠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약은 뭐 2003년에 제정됐고 2006년에 발효가 됐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만 등재가 돼 있는데, 그 외에 이 협약에서 만든 목록은 긴급 보호 목록, 그러니까 지금 보호하지 않으면 곧 사라질 무형유산 목록을 역시 목록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범 사례, 보호를 무형유산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모범 사례를 이 세 가지를 하는데, 현재 저희 나라는 대표 목록에만
쉽게 말해서 목을 메고 있는데 이 제주 해녀 문화를 대표 목록에 등재하는 신청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일부에서는 해녀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례라고 하고 또 제주도가 굉장히 잘 해녀들을 지원해주고 또 바다도 관리하고 있으면은 모범 사례로 등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재 이후에 얼만큼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대표 목록 등재 조건은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주 해녀 문화가 빨리 되지 못했던 거는 당사국 목록에 등재될 것.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신청하기 전에 자기네 나라의 목록에 있어야 되는데 그 목록의 형식은 각각의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해녀는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상 무형문화라고 무형문화재가 될 수 없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2016년까지 발효됐던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의 내린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등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를 이야기하는데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은 이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좀 어렵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좀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포함해서 관련된 도구, 물품 이런 등등도 포함한 것이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비창을 사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물질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좀 더 폭넓은 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아까 정의보다 어떤 분야가 무형문화유산이냐고 할 때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주 해녀문화는 이 5가지 중에서 사회적 관습, 또 의식, 그리고 자연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이 2가지에 해당된다고 이제 신청서에 적었습니다. 근데 이 사전에 보여드린 김치와 김장 문화도 역시 사회적 관습과 자연에 대한 지식 및 관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재 보호법상 무형문화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유네스코에서는 김장 문화라든지 해녀 문화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 관한 지식 및 관습으로는 해녀분들이 알고 있는 바다에 대한 지식, 암초가 어디에 있고 해산물은 어디에 가면 많고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물때와 바람에 대한 지식 이런 건데 그래서 신청서에 한 줄 쓴 게 해녀들은 오늘 날씨에 물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일기예보를 보는 게 아니라 상군 또는 잠수회장, 해녀회장의 말을 듣는다는 기조를 썼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기예보를 보시면 전국 뉴스를 보면 제주도가 한 가지예요. 그냥 최저 기온 어떻고 날씨 어떻다. 그다음에 제주도의 로컬 뉴스를 보면 산남, 삼북, 동서, 그다음에 상간 5가지 나오죠. 근데 해녀들이 물질하는 곳은 제주도를 둘러싼 바다 전체이기 때문에 산남, 삼북, 동서 이렇게 4가지만 구분해도 안 되죠. 각 마을마다 자기 마을 어장의 날씨가 어떤지는 조금씩 다르고 제주도 분이 아니신 분들이 제주도를 여행하실 때도 보면 조금 전에는 비가 왔는데 이렇게 고개 하나 넣으면 해가 멀쩡하다든지 굉장히 날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살이라서 물질을 안 한다는 건 이제 물때에 대한 지식이고 또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느냐에 따라서 물질하는 장소도 달라지는 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관습으로는 이제 상군, 중군, 하군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불통을 중심으로 과거에 상군이
학원을 가르치던,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바로 가르친 거죠. 그다음에 협동, 잠수꾼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물질의 지속 가능성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숨을 참을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촌계에서가 물론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적으로도 금체기가 있지만 각 마을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특히 우뭇가사리, 천초 같은 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저게 이제 2006년도에 우도에서 어촌계장이 이제 물질이 끝났다고 이 나무 막대기에 비료 포대 깃발을 흔드는 거를 이제 했는데 제가 해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우도 해녀분이 저희도 지금은 사이렌 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이 2006년도 이성은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이라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녀회 자체에서도 개닦기라고 해서 이 조간대라든지 바닷가에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잡초 제거 등등 이런 걸 하는데 저도 어느 어촌인지 모르지만 듣기로는 지금 해녀분들이 너무 나이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1년에 여러 번 하던 개닦기도 제대로 안 하는 마을도 있다는 소리는 그냥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왜 제주 해녀문화라는 전체 이름으로 유산이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미 해녀 노래는 도무형문화재로 되어 있고, 근데 이 해녀 노래는 지금 사진에다 보시다시피 발동선이 기계배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풍선으로 돛담배를 할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르던 노동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노를 젓지 않으니까 바다 뱃물질을 가든 또는 뭐 육지의 바깥물질을 가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요라고 하는 해녀 노래의 가치 자체는 지금 기능은 없어졌지만 물론 그 가사라든지 가락이 해녀들의 정서를 잘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도 전승이 되는데 이 해녀 노래는 해녀가 아닌 사람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죠? 배울 수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그다음에 물옥과 물질 도구도 아까 도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정된 걸 보면 지금은 입지 않는 물옷, 그다음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박태학, 콕태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박으로 만든 태학, 이것이 지금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박물관에 전시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네스코 무형유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거를 강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것을 하는데 따라서 해녀가 제주도에 사라지면 노래는 뭐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있고 해녀들이 사용했던 물질 도구는 박물관에 남아 있지만 해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또 관습 이 자체는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해서 보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2016년에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도 유네스코의 협약에 좀 정신을 반영을 해가지고 연극, 무용, 뭐 놀이 이런 거에서 넘어가가지고 7가지의 무형 문화재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주 해녀 문화인 경우에는 한의학,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그러니까 전통 지식에 관해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주 연구원장님이 개회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에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가 지정을 됐습니다. 근데 이때 또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지정 방식에 있어서 2016년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보유자나 개인이나 단체, 보유단체가 있어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악을 하면 그 농악을 계속해서 하는, 또는 칠머리 땅 영등급 같은 건 칠머리 땅 영등급 보존회로 지정이 돼 있는데, 2016년에 유네스코 협약의 정신을 반영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어도 종목 자체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유네스코는 종목 자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의 해녀가 해녀라는 명칭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될 때는 종목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2006년에 처음으로 유네스코에 가자고 했을 때 한 두 가지의 반응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면 누구를 그 당시 5천 명의 해녀 중에서 누구를 지정할 것이냐. 유네스코는 사람을 지정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면 다시 우리가 물옷을 입어야 되느냐, 고무옷을 벗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의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네, 지금 말한 대로 한국의 무형문화재는 그전에는 원형 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지정을 했다가 2015년에 무형문화재법에서는 전형 유지라고 해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속학자들이 원형이냐 전형이냐가 차이가 잘 모르겠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도 무형문화재가 지정될 당시의 상태가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네스코에서는 살아있는 유산, 그다음에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관련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 다행히 해녀의 경우에는 전형성이 다른 무형문화재에 비해서 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법에 따라서도 우선 공기통을 매면 더 이상 해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해녀의 전형성은 공기통 없이 잠수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질 도구, 물질 기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태왁이 박으로 만들다가 스티로폼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물옷이 고무옷으로 바뀌었지만, 그러한 변화가 실제의 작업이라든지 해녀들의 문화에서 어떤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전형성을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해녀 노래 같은 경우는 물론 노동요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여전히 해녀들의 가사나 곡조가 해녀들의 애환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상에서도 이제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는 것이 아까 김장이라든지 아리랑, 최근에 그다음에 씨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녀처럼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보존 전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녀 어업으로 이제 어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가 중요 어업 유산의 지정 기준이 크게 세 가지인데, 어업 유산의 특징, 역사성, 지역성. 근데 저 어업 유산의 특징의 5가지는 이 FAO 세계 식량농업 기구의 세계 농업 유산의 세계 중요 농업 유산의 5가지 등재 기준에 맞춰서 어업 유산의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성은 이제 지자체나 또는 관련 공동체에 대한, 그래서 총 10가지인데 최근에 이 자문위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10가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 해녀업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될 때 그 가치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물질, 작업 방식과 그에 따른 문화, 그다음에 물질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해녀의 가치를 지키려는 지자체의 정책 추진. 이거는 이제 등재 기준 자체가 크게 세 가지 중에서 지자체, 지역성 이런 것들이 강조됐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FA에서 선정 기준 그 5가지는 뭐 식량 생계 확보, 생물 다양성, 전통 지식, 문화, 그다음에 경관 이렇게 5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FA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이런 등재 중에서 제일 늦게 출발한 거라서 그런지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지역, 그다음에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그러니까 유네스코의 3가지 제도를 다 포함해서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권 보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농업유산 5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식량 생계 확보, 그다음에 농업의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 올해 제주도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확대 지정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지금 등재 제도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이제 생물권 보존 지역인데요.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한라산과 그러니까 세계자연유산과 비슷한 범위의 생물권 보존 지역이었는데 제목은 생물권 보존 지역이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인간과 생물권 계획이라고 하는 유네스코 프로그램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핵심 구역은 보존을 하지만 그 협력구역이라든지 전이구역 이런 데서는 원칙구역하고 협력구역에서는 인간의 활동을 굉장히 관정을 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데 이 제주도의 마을 중에서는 우리도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제주도 전체와 그 주변 바다까지가 현재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류무형문화유산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식, 문화가 역시 세계농업유산에도 들어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주 칠머리 땅 영등굿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 몇 분이 되세요? 2009년에 딱 한 분이 자신 있게 드셨는데 2009년에 돼 있는데 그다음에 해녀가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됐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시죠? 그 차이가 제주 칠머리 땅 영등굿은 문화재청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관련성이 별로 없었지만 해녀의 경우는 뭐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해녀분들, 어촌계, 해녀회, 제주도 뭐 학계 여러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도민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은 세계유산하고 같은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유산이 되는가라고 하는데 유네스코 평가기구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간 위원이라고 하는 전 대륙의 전 세계에서 24개의 국가들이 이제 결정하는데 대개 이 평가가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든지 세계 농업유산, 세계유산 이런 것들은 현장 실사가 있어요. 근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실사가 없습니다. 그냥 신청서하고 10분 이내의 동영상 10장의 사진만 가지고 평가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우리의 결혼식, 전통적인 결혼식을 신청을 했다. 그런데 실사 기간을 맞추려고 하면 실제로 결혼식이 있을 때 와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그렇다고 심사단이 왔을 때 그냥 가짜 결혼식을 하는 거는 살아있는 유산, 그다음에 공동체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유네스코 협약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연이고 뭐 그다음에 무슨 석고라미니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사단이 와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은 신청서 동영상 사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개 신청서의 내용이 평가 내용으로 가름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로 공동체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 그다음에 여권 신장. 이거는 이제 여성의 일이 여자가 하는 일이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는 제주해녀문화가 현재까지는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네스코도 뭐 개념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각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는 관점이 자기네 나라의 무형문화재 그 개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되게 춤, 노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맥주 만드는 것도 되고 음식 쪽도 좀 관심이 많아졌지만 하여튼 여성의 일 자체가 무형문화유산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처음 있습니다. 그런데 등재과는 이제 로컬 지식에 기초한 무형유산의 가시성, 역시 또 지속가능한 발전, 그다음에 여성의 일에 대한 중요성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세계유산하고 인류무형문화유산하고 혼돈하셔가지고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됐으니까 굉장히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등재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세계유산은 OUB라고 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현재 한국이 14개가 되어 있는데 13개는 세계 문화유산이고 제주도의 정확한 명칭은 제주 화산성과 용왕 동굴인데 이거는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세계 문화유산인데 이거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고 그런 건데 인류 문화유산은 문화 다양성, 뭐 창의성 이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자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부여를 해야지 유네스코라는 기구의 권위로 이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해녀 자신이 아까 협회장님도 자긍심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지켜나가고 스스로 그 가치를 발휘해야 더 의미가 있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서는 현재 2014년에 제주 밭담 농업 시스템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현재 제주 해녀업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등재 효과는 우선 유네스코 협약이 등재 목록을 만드는 자체가 무형유산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시성을 높인다는 건데 그 가시성 중에서 물론 해녀박물관의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생애사를 저렇게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해녀박물관이 고등학생들이 해녀들을 찾아가 가지고 기록하는 생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외국에 가서 발표를 했을 때는 제주 고등학생들이 기록하는 저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다른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들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할머니들을 찾아가지고 기록을 하고 해녀들의 존재 가치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 이것도 역시 유네스코 협약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사진으로는 이제 올해 5월달에 스웨덴 동아시아 박물관의 해녀 전시를 사진을 했는데 이때는 한국과 스웨덴의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동아시아 박물관에서 했는데 이때가 이제 그 동안의 것과 좀 다른 전시는 저 사진을 찍은 사진과 그다음에 아까 물숨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 그다음에 여기 두 분의 해녀, 그다음에 저까지 가서 해녀에 대한 강의도 하고 사진 다큐멘터리도 보고 해녀들에게 질문, 인터뷰 등등 해가지고 보다 입체적으로 하여튼
제주도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스웨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녀의 자긍심은 이미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는데요. 해녀가 어업이든 문화든 보전 전승에 있어서는 결국 해양수산 정책과 문화재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해녀 어업이 사라지면 또는 해녀가 사라지면 아니면 해녀가 더 이상 물질을 안 하면 해녀 문화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는 건데 그러려면 역시 먹고 사는 문제라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이걸 직업으로 선택을 할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마을 어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뭐 유네스코는 이미 등재가 됐고 세계 중요 농업유산도 등재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해녀 문화를 또는 해녀업을 보존 전승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지 이렇다고 등재됐다고 해서 곧 보존 전승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선 해녀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 어촌계와 해녀에서는 채취물 크기 제발 준수해 주세요. 이게 법적으로도 있지만은 특히 오분자기 같은 건 없으니까 마구 잡는데 뭐 채취물 크기를 준수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제 마을 어장도 휴식연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5,000개마다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분이 어느 정도 자라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반 마을 공동 어장도 마을 어장도 조금 휴식연제를 구획을 나눠 가지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하루 작업 시간도 지금 고무잠수복을 입으니까 점심도 거른 채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잠수병이 생기는데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갯닦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그동안에 했고 왜 앞으로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맹심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이 지금 제가 84년도에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그때는 몇 년에 한 분이 물질하다가 해녀들이 돌아가시는데 지금은 1년에 10대분이 물질하다 돌아가시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기도 하지만 물건이 잡을 게 없으니까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데 또 불턱에서 현대식 탈의장 되면서 좀 좋아지지 않은 점은 불턱에서는 그렇게 욕심 부리면 주변에 상군이라든지 해녀 잠수회장이 너 그 추룩하다가는 큰일 남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혼내줘가지고 진짜 맹심을 하는데 고무잠수 입고는 물론 같이 하지만은 각자 하다가 일 다 끝나야 탈의장으로 오니까 그 자리에서 혼내지를 못해가지고 진짜 명심을 안 해가지고 욕심이 부르다 사고를 하니까 이런 안전교육이 지금은 그전에는 불턱에서 알아서 해녀분들끼리 스스로 했는데 이제는 누군가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규 해녀 충원은 아까 해녀학교가 지금 2개 있는데 희망하는 5,000개별로 전부 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어디서 배우든지 간에 자기네 마을 바다에서 하려고 하면 또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암초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물때, 바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뭐 그래서 5,000개 가입 조건 완화는 지금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다음에 해녀의 공동체 문화가 보다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되다 보니까 해녀분들까지도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공유제에 대한 아주 오래된 미래 또 공유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많이 희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주자의 공동체의 성격이 좀 더 강조돼야 되고 그다음에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계와 전문가들도 로컬 지식, 물질 기술 같은 거를 기록화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해녀분들이 70세 이상이니까 이분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그냥 자연스럽게 배웠다. 물질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 숨 참고 들어갔다 나온다 정도 분이 안 되세요. 근데 최근에도 아태 무형유산센터로 이제 베트남에서 해양 무형유산에 대한 네트워킹 무슨 뭐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스리랑카 발표자들 경우에는 우리의 태풍과 비슷한 뭐죠? 사이클론이 그 인도양에 발생하는데, 거기에 어민들이 사이클론이 오는 거를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다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해녀들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물질 그런 걸.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최근에 해녀가 되신 신규 해녀분들이 해녀 삼촌들한테 배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인터뷰하면 아직도 삼촌들 돌아가시기 전에 배울 게 많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젊고 또 학력도 있으니까 물어보면 많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시간이 좀 넘었죠. 그 스쿠버 다이빙하고 프리다이빙은 해녀들처럼 스쿠버 장비 없이 물속에 오래 참는 거를 스포츠 종목이 프리다이빙인데, 그거를 다 하고 해녀 물질을 하신 분을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프리다이빙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안 잡을 때하고 잡을 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 했더니, 프리다이빙은 오래 숨을 참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숨을 다 쓰고 올라온대요. 100%. 근데 해녀 자기가 물질 작업을 할 때는 생각하기에 70%만 쓴다. 왜냐? 올라와서 태왁에 의지했다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숨을 다 쓰면은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못 들어간다. 그다음에 프리다이빙은 가만히 물속의 경치를 구경하는 거고 고만이 있다가 올라오는 건데, 물질 작업은 어디에 물건이 자꾸 올라갈 때도 내려다보고 내려오면서도 주변을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쓰는 게 더 많다. 시야도 이런 차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신규 해녀들이 지금 해녀들의 물질 기술과 지식을 쌓아가고 있으니까 삼촌들한테 오늘 배운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제가 30분이 아마 초과된 것 같은데, K무크 강좌라고 누구나 인터넷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가입을 해가지고 공짜로 할 수 있는 강의가 K무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15주차 강의로 유네스코 무형유산 제주해녀라는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더 있고 해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유네스코 유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저 K무크 강좌를 신청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유철인 교수님은 그 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될 때 애를 많이 쓰셨고, 그 신청서를 직접 쓰셨습니다. 그리고 등재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길어도 이제 다 발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